모든 존재 변화하니 어디에도 실체 없네. 애착하면 고통이요, 사라지면 기쁨일세. 요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사법인. 사법인을 풀어서 개성으로 만든 거예요. 모든 존재 변화한다는 것은 재행, 무상. 어디에도 실체 없다는 것은 제법, 무아. 또 애착하면 고통이라는 것은 일체, 개고. 사라지면 기쁨이나 라는 것은 열반, 적정.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라는 사법인,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개성 하나에 담아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앞에 두 줄을 주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두 줄, 애착하면 고통이고, 애착이 사라지면 기쁨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찰자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관찰자 효과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과학의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가 아니고 21세기 최고의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이 세포를 또 자르고 해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단계까지 잘랐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미립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도대체 이 미립자는 입자일까? 파동일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최고의 현미경을 갖다가 최고의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 관찰자가 이것은 입자일 것이다 하고 관찰하면 입자로 나타나고 파동이야 하고 관찰하면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아주 반응 좋습니다. 이게 아주 21세기 정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학자들이 입증해낸 사실이에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제가 어디에도 실체 없다. 이게 과학으로 입증이 된 거죠.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관찰자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입자로도 나타나고 파동으로도 나타난다. 이게 희한한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는 입자의 삶을 살 것이다 하면 입자의 삶을 살게 되고 파동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 파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입자의 삶을 살 것인가 파동의 삶을 살 것인가 누가 선택한다? 그렇죠. 관찰자.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에 서서 관찰을 하면은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의 삶은 말하자면은 이 육신에 국한된 삶이고 파동의 삶은 많은 사람들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삶이 파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의 삶에서 한층 올라가서 파동의 삶으로 거기서 한층 더 올라가서 관찰자의 삶으로 이게 바로 애착하면 고통이요 사라지면 기쁨이다. 이 몸과 마음이 나다 라고 이렇게 굳게 애착하면은 고통이 그때부터 밀려옵니다. 왜? 이 몸뚱이는 변해요 계속. 생로병사. 이게 좀 안 늙었으면 좋겠는데 늙어요. 배가 나옵니다. 가장 그 젊었을 때 여자들은 뭐 이팔 청춘 꽃다운 나이 16세가 가장 이 건강이 혈기가 좋을 때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다 지나셨네.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 같아서는 항상 밝고 싱싱하고 활기찼으면 좋겠지만 이것과 다르게 이 몸뚱이는 늙어간다. 여기도 지난주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요 앞에 길가에 벚꽃이 막 만개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어때요? 다 져버렸어요. 일주일 사이에 다 져버렸어요. 제가 분장실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까 허탈하더라고. 야, 지난주만 해도 저 창밖에 그냥 꽃이 확 펴가지고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사이에 불과. 그것처럼 우리 몸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거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서 죽거나 그래도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건 좀 나아. 사고 나서 죽거나 뭐 하루아침에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 믿을 수 없는 놈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네, 이것도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마음도. 좀 너그럽게도 썼다가 강팍하게도 썼다가 좀 사람이 푸근해지기도 했다가 막 초조해지기도 했다가 계속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도 역시 이게 나다라고 놓고 보면은 계속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애착하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애착을 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사라지면 기쁨이 온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애착을 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관찰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관찰자 효과 있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얼른 스트레스를 관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거기다가 스트레스가 오는 걸 얼른 알아차리고 거기다가 닉네임을 붙여줘야 된다. 워로한테 스트레스가 왔구나. 그럼 스트레스는 어느 놈이 가지고 있는 거야? 워로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내가 동일시되지 않고 나누어지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노심이 치밀었다. 그럼 얼른 육근의 무더기가 분노심이 치밀었구나. 이 닉네임이나 법명이 없는 분들은 육근의 무더기라고 해주면 돼요. 우리 몸과 마음은 6가지 근본적인 감각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가지를 합쳐서 육근이라 그럽니다. 6가지의 근본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이 6가지가 모여서 합성되어 있는 거지 어디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이 육근 자체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근의 무더기일 뿐이다. 그래서 화가 일어나면은 누가 화를 내는 거다? 육근의 무더기가 화를 내는구나. 그래서 나는 얼른 그 화를 내고 있는 육근의 무더기를 관찰해 줍니다. 마치 지금 카메라맨이 나를 비춰주고 또 나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밖으로는 카메라맨이 되고 안으로는 나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레이션을 해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차리고 먼저 왔음을, 두 번째는 얼른 닉네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이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육근의 무더기가 지금 화를 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말을 붙여줘야 이게 이원화가 쉽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멍하니 왔나? 그러다 자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레이션을 해주는 것이 되풀이해서 해주는 것이 더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애착하면 고통이요 사라지면 기쁨이다.